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분당서울대병원의 김덕우라고 합니다. 저는 대장암 수술하는 외과 의사고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 일반인 분들, 환자분도 계실 거고 환자분 가족분들도 계실 건데 이렇게 모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나는 젊은데 왜 대장암에 걸렸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을 약간 바꿔봐서 제가 다시 붙여봤는데요. 젊은 사람에서 발생하는 대장암 해가지고 결국은 젊은 사람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은 대장암 원인이 잘 아시다시피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이런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에서는 이런 생활 습관의 오랜 시간 동안의 영향보다는 유전적으로 암이 좀 남보다 잘 생기는 그런 성향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유전성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됩니다. 되게 젊은 대장암이라고 하면 50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40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50세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전체 대장암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40대에 암이 꽤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젊은 나이에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대개는 40세 이전에 암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는 전체 대장암의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게 말하자면 40세 이전에 생기는 굉장히 조기 발병하는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은 일반 대장암과 틀리게 이거는 40세 이전에 발병하는 대장암은 유전성이나 가족성으로 생길 확률이 많게는 40%까지 차지합니다. 전체 대장암에서는 한 15% 내지 20% 정도만 유전성으로 생기는데 젊은 사람은 물론 비유전성이 더 많지만 보시는 대로 그렇지만 어떤 유전자 이상에 의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서 암이 일찍 생겼을 가능성이 많게는 40%에 달한다. 미국에서의 암 발생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2020년, 2030년을 예상한 건데 제일 위에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는 파란색 그래프가 젊은 사람의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회색하고 검은색이 50세 이후, 70세 이후에 생기는 비교적 고령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대장암이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는 더 큰 아마 사회적인 이슈가 될 거다라고 의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은 빨리 퍼지고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의학적인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진 않고요. 이 왼쪽에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저게 뭐를 나타내냐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하고 젊지 않은 50세 이후에 생긴 암을 비교를 해보니까 암이 조기에 발병된 군, 어느 정도 진행돼서 발병된 그룹, 그리고 말하자면 전신에 다 퍼져서 전이가 돼서 발병된 그룹으로 나눠봤을 때 젊은 사람이 늦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일찍 검진도 하고 여러 가지 조심도 하고 그래서 병원도 자주 가시고 비교적 일찍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젊은 사람은 방심하고 있다가 늦게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런 늦게 발견되는 게 결국 젊은 사람들은 암이 예후가 나쁘다라고 알려지게 된 그런 석설의 근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치료를 해보면 이제 저쪽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저 곡선 그래프가 이제 치료를 보여주는 건데요. 암이 초기이건 어느 정도 퍼졌건 전이가 됐든지 간에 나이 많은 군과 젊은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치료 성적은 젊은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도 더 적극적이고 항암 치료도 더 적극적이고 잘 받아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암의 특성을 정리를 하자면 안 좋다라고 알려진 게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암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니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치료를 열심히 하면 같은 기수의 고령의 환자보다 치료 성적이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암 검진 기준이 대장암 같은 경우 저기 핑크색 상자에 보시면 검진 대상이 50세 이상 남녀죠. 그러니까 50세 이하의 국민들은 국가 암 검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스스로 검진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드물지만 50세 이하의 암이 생기면 특히 40세 이하에 생기면
뭐 전혀 예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영어로 써 있어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요. 보시기가 이게 가계도입니다. 가계도라는 건데 유전성 암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의사 학자들은 뭐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 위부터 보시면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3남을 낳았죠. 남자 셋이 있죠. 근데 CRC라는 게 대장암을 뜻해요. 그리고 사선으로 거졌으면 돌아가셨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기원이 되는 할아버지가 60대 때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아들들을 보니까 3남 중에 2사람이 CRC, 대장암이 있고 막내 아들은 레날 캔서라고 해서 신장 쪽에 또 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보면 자녀를 하나, 둘, 셋, 넷, 5명을 낳았네요. 그죠? 2녀, 3남을 낳았죠. 그런데 저기 빨간 화살표가 된 둘째 딸이 제 외래로 온 환자입니다. 실제로 온 환자고요. 보면은 32세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대장 내시경 소견이 저기 사진에 보이는 대로 굉장히 암이 큰데 사실은 32세에 대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너무나 충격이죠. 그런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만약에 아버지 때 유전성 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가족이 당신네 가족은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유전성 대장암 가족이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이 제일 아랫대에 있는 이 형제들이 이런 아버지 때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보시면 첫째 언니는 이미 사망했죠. 사망했는데 자궁 내막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는 대장암이 심하게 많이 진행돼서 병원에 그제서야 방문을 한 거고요. 바로 이런 가계도가 젊은 환자에서 유전성 암을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뭐 다른 말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이유를 대변해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유전성 대장암에 대해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암이 많지 않습니까? 위암, 폐암, 대장암 뭐 많은 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전성 암이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지고 그런 게 대장암하고 유방암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안젤리나 졸리 원인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서 예방적으로 유방 절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유방암하고 대장암이 암 중에서도 유전성 암에 대해서 연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돼 있는 암인데 한번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사진을 보시면 미모의 젊은 여성이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미국에 살았던 재봉사라고 합니다. 재봉사인데 옆에 보이는 분은 결핵학자이자 내과 의사였던 와틴 박사라는 분이고 그 생존 연도를 보면 1866년, 1931년이니까 1900년대 초에 의사 생활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 재봉사의 단골을 이었는데 이 젊은 아가씨가 자기는 일찍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이렇게 예쁘고 일도 잘하고 하는데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도 일찍 죽고 이모도 일찍 죽고 외할머니도 일찍 죽고 그런 얘기를 쭉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몇 년 뒤에 결국 이 재봉사도 세상을 일찍 요절한 걸로 이 와틴 박사가 알게 돼서 이 가족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이 가족을 조사를 했더니 저 사진은 패밀리 G 가족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독일 이민계라고 합니다. 저머니가 독일이니까 G자를 따서 독일에서 이민 온 그런 가족인데 가족력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 색칠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암 환자거든요. 위암, 대장암, 자궁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해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대한제국인가요? 뭐 굉장히 옛날일 때 벌써 이런 논문을 써서 제일 아래 보시면 1913년도에 의학학술지에 이 와틴 박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장암, 유전성 대장암 가족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기원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제일 아래 보시면 린치 증후군이라는 게 사실 유전성 대장암 중에 가장 흔한 대표적인 암이거든요. 그래서 린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저기 사진에 보이는 린치 박사님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그 1913년도에 나온 그 가족의 데이터를 5, 60년이 지나서 다시 추적을 한 겁니다. 추적을 해서 그 가계도를 저렇게 방대하게 그렸어요. 그려서 이 가족은 유전성 대장암 가족이다. 이거를 다시 발표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대장암 중에 유전성 대장암이 굉장히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게 유전성 대장암이 현재까지 연구되고 많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이렇게 그 지식을 사용해서 환자 진료를 하게 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유전성암, 유전성 대장암, 유전성 위암, 이런 여러 가지 유전성암을 얘기할 때 되게 이거랑 비슷한 기준들이 쓰입니다. 딱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족 내에 확실히 뭔가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한 가족 내에 3명의 암 환자들이 막 여러 명이 있고, 그리고 한 세대가 아니라 세대를 물려가면서 암 발생이 이루어지고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내에 대장암, 자궁내막암, 저런 암들이 젊은 사람이 포함돼서 가족 내에 여러 명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족은 가족성, 유전성 암 가족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이제 추가 검사나 이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전성암이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장암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찍 생긴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장기의 암이 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이라고 해서 대장암만 생기는 게 아니고, 유방암이라고 해서 유방암만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장기의 암의 위험도도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성 암 관리를 따로 별도로 떼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들으시면 됩니다. 암이라는 거는, 대장암이라는 거는요, 대장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대장을 구성하는 상피세포, 점막세포 중에 하나가 이제 돌연변이가 쌓여서 이상해지면 걔가 암으로 바뀌어서 말하자면 암이 자라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다른 대장의 점막들은 다 정상입니다, 세포가. 그런데 유전성 암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암이 잘 생기게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아버지의 정자라든지 어머니 쪽에서 받으면 어머니의 난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의 모든 세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돌연변이는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전성 암은 굉장히 잘 생기게 되고, 우리가 그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암은 유전자의 질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암이 생긴 그 부위만 유전자가 이상한 거고, 유전성 암 같은 경우는 몸 전신에 기본적으로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선 돌연변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서 말을 합니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포 하나에는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거든요. 어떤 유전자가, A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암이 생기는 거를 못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포가 자꾸 담배를 핀다든지 매연을 들이마신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꾸 세포가 악영향을 받아서 암이 생기려고 자꾸 해도, 사실은 두 유전자의 같은 위치에 있는 똑같은 유전자가 둘 다 돌연변이가 생겨야만 암이 생기는데, 일반 암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2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돌연변이가 생겨도 나머지 하나가 정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암이 안 생기는데, 유전성 암 같은 경우는 하나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그런 일을 딱 받으면 바로 암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을 세포가 밟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쉽게 생기고 암이 일찍 생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장기의 세포들이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장기가 동시에 암이 생기는 그런 이치가 결국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려진 유전성 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요. 여러 의학 용어들이 나오고 여러 암들이 다 유전성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암에 비하면 유전성 암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저 밑에 간암 한번 보시죠. 옛날에는 B형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가 이 수직 이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면 애도 B형 간염 보균자로 태어나고, 그래서 집안 내 간암 환자가 막 생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유전성 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 내에 어머니도 간암, 나도 나이 먹어서 간암. 그러면 우리는 유전성 간암 환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바이러스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성 간암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유전성 암이라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암을 생기게 하는 유전자가 잘 알려져 있고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물려받고 뭐 이럴 때 우리가 유전성 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 유전성 암을 이렇게 잘 진단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다계도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그 자식들이 선대의 그런 비극을 다시 재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놓치면 다음 세대가 그대로 그거를 반복하게 되는 아주 비극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성 암은 찾아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을 암의 위험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조기 검진을 통해서. 그러고자 함이고, 또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거는 실제 환자 수술로 절제된 대장의 검체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대장 모양하고 똑같죠. 우리가 일반적인 대장암에서는 저렇게 대장을 다 전체를 절제하지 않습니다. 유전성 암일 때, 그리고 동시다발로 여러 곳에 암이 발생했을 때만 저런 수술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유전성 암 같은 경우는 절제 범위도 틀리고 상당히 많이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 작은 네모로 있는 여러 사진들은 뭐를 뜻하냐면 유전성 대장암 환자들이 대장 말고 다른 장기, 갑상선, 십이지장, 기타 등등 다른 장기에 암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일반적인 암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유전성 암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성 암을 의심하려면 이런 경우입니다. 뭐 쭉 말씀드리는 경우인데요. 일찍 생기고 여러 명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꼭 한번 의심하고 검진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느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젊은 성인의 암 예방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암 예방의 원칙과 다를 바가 없겠죠. 뭐 건강한 저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뭐 정기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성 암에서 특징에서 보셨듯이 어떤 가족력이 있을 때, 가족 중에 이런 암 환자가 있을 때는 이런 일반적인 암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키는 것 플러스 조기 검진을 꼭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많은 그런 의학학회의 권고 안에서 어떤 가족 내 암 환자, 대장암 환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 집안 내에 대장암 환자가 중에서 가장 젊을 때 생긴 사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그거보다는 5년 먼저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